테니스를 안 쳐도 테니스 엘보는 생깁니다. 컴퓨터 사무작업, 스마트폰, 설거지 등 집안일을 많이 해도 생길 수 있는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뼈 때리는 남자의 뼈 때리는 관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팔을 한번 보실게요. 손목을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면 전완부의 근육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근육들의 끝나는 지점은 각각 손가락의 뼈, 손등뼈 등으로 다양해요. 그래야 복잡하고 정교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시작하는 부위는 팔꿈치 바깥쪽에 툭 튀어나와서 뼈가 만져지는 외상과라는 부위로 같아요. 근육이 시작하는 부위는 한 군데지만 손가락과 손목으로 뻗어가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만난 이 아저씨는 여러 강아지들의 목줄을 한 손으로 잡고 산책 중입니다. 이때 강아지들이 막 다들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면 목줄을 쥐고 있는 아저씨는 손에 힘을 꽉 주고 강아지들 목줄을 잡으려고 하겠죠? 강아지들이 계속해서 더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한다면요? 저 줄이 끊어지거나 아저씨의 손바닥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손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강아지들, 근육은 강아지 목줄, 여기 팔꿈치 외상과 부위는 아저씨의 손이 강아지의 줄들을 꽉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 과정에서 팔꿈치 외측의 외상과 부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발생하고 파열된 힘줄은 제대로 잘 재생되지 않고 또 주변에 새로운 미세 파열이 생기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힘줄은 닳아져서 성질이 변해버리는데요. 이 상태를 팔꿈치 외상가염이라고 하고 우리는 편하게 테니스 엘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를 칠 때 라켓을 꽉 잡고 백핸드 스트로크를 많이 하다 보면 잘 생겼거든요. 테니스 엘보는 왜 생길까요? 첫 번째, 과도하게 많이 써서입니다. 과사용 증후군, 오버유즈 신드롬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두 번째, 노화 때문에 더 이상 힘줄이 젊지 않아서입니다. 미세 파열이 생겼을 때 젊을 때만큼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죠. 연구 결과를 보면 테니스 엘보는 보통 30대, 40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50대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여요.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데 젊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사실 교과서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테니스 엘보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elf-limiting disease, 즉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호전돼서 증상이 사라지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해요. 요즘같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존적 치료의 성공률은 대개 70%에서 90%까지도 보고되고 있어요. 치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결국 과사용,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픈 쪽 손을 최대한 쓰지 마시고 쉬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손을 쓰는 일을 하기 전, 후 10분씩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테니스 엘보에 꼭 필요한 스트레칭 운동을 설명해드리는 좋은 영상이 있으니 반복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부목 고정, 스트랩, 소염 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도 대표적인 치료들입니다. 이렇게 자가적인 치료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치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할 때,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도 못할 정도로 힘들 때는 단기간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제일 좋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도 좋고요. 통증이 견딜만 할 때는 테니스 엘보의 유병 기간을 줄이고 닳아진 힘줄을 다시 튼튼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주사 치료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주사들에는 PRP 주사, 콜라겐 주사, 프롤로 주사 등이 있어요. 그러나 꾸준한 재활 치료와 몇 번의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수술을 권해드릴 때도 있는데요. 저는
보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있으시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한번 시행하고도 아프시다면 수술도 권해드립니다. 논문을 찾아보니 총 테니스 엘보 환자 중에 4%에서 12%가 언젠가는 수술을 받게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놀랬습니다. 수술 방법은 퇴행성 힘줄 파열의 정도, 동반된 병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최소 절개를 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 팔꿈치 외상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팔꿈치 통증 없이 행복하세요.